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2교시. 1교시에는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제 삼성으로 이제 향했어요. 이제 전환했고, 이제 또 우리 삼성이 또 동학개미들이 바글바글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너무 많으면은 이게 주가가 이게 별로 안 좋아. 응? 개미들이 너무 많이 붙으면은 딱 필요한 개미들만 있어야 하는데, 막 솔직히 좀 그래요. 좀 이 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적당히 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다. 그래도 그만큼 좀 국민주라는 것 같아요. 국민주식 삼성전자. 참 그 삼성전자의 사랑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또 삼성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삼성폰이 또 중국에서는 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워낙 중국 애들이 요즘 중국폰을 많이 씁니다. 특히 뭐 한한령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 참 힘들어요. 이 정치적인 게 이게 엮이버리면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니까. 또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공산국가 아닙니까? 이게 공산당이 이게 참 이게 골 때린 놈들이에요. 지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뭐 인권도 없어. 하여튼간 참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자체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만 참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 그런 중국에서 인전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그 점유율을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돼.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하고 이제 손을 잡았어요. 갤럭시 기기가 사용 가능했던 그 퀵쉐어라고 해서 퀵쉐어, 이런 퀵쉐어 기능을 이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퀵쉐어. 그래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수성을 위해서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이제 중국을 공략하자. 중국을 공략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 상호전송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중국 상호전송 얼라이언스 MTA라고 하네요. MTA인데 영어로 보니까 Mutual Transmission Alliance네요. Mutual Transmission Alliance에 합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합류. 그래서 해당 얼라이언스는 중국 제조사는 오포 있고요. 뭐 비보, 샤오미 뭐 이렇게 만든 그룹으로 에이수스, 뭐 블랙샤크, 하이센스, 리얼미, 메이주, 원플러스, ZT 이렇게 포함되어 있대요. 다양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라이언스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사 파일 공유 시스템인 퀵쉐어에 MTA 프로토콜을 통합해 가지고 다른 그 제조사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막 노트북과 파일 공유가 가능하도록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할 계획인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기업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막 오포, 리얼미, 비보, 샤오미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지금 메이주, ZT, 하이센스, 삼성, 아수스, 에이수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MTA 이게 결국 뭐냐, MTA 가입단 회원들이에요. 회원 회사들. 퀵쉐어 기능은 갤럭시 기기 간에 저장된 컨텐츠를 블루투스 그 저에너지와 와이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주변 갤럭시의 그 기기를 사용하는 다수의 상대방한테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기 간 파일 공유 기능이다. 파일 공유 기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파일 공유 기능이다. 여기에 따로 있는가 봅니다. 이렇게 파일 공유 기능, 퀵쉐어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퀵쉐어 기능. 그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기기끼리만 가능했어요. 이게 퀵쉐어가 가능했는데 이제 중국 제조사까지도 이제 중국 제조사 제품까지도 확대한 것은 스마트폰 최대 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중국 겨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삼성이 이쪽으로 한번 모험을 거는 것 같아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연간 3억 대 가량의 휴대폰이 판매되는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1억대도 아닙니다. 3억대요. 3억대. 3억대 시장이에요. 3억대. 그러니 엄청난 시장이죠. 이런 데서 팔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팔는 거예요. 중국에서 뭐 하나 팔아도, 빵 하나 팔아도 몇 개입니까? 그 정도로 3억대가 판매되는 시장인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현재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참 힘든 현실입니다. 시기고. 삼성전자는 2013년에 중국 시장에서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었어요. 2014년 잘 나갔죠. 그 당시 때는. 2013년대는 그래도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였었습니다. 삼성. 근데 계속 이제 하락세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죠.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7위 안에도 못 들었다. 7위 안에도 못 들었답니다. 점유율이 결국 1%도 안 돼. 결국 이런 현상까지 온 겁니다. 이거 완전 최악이죠, 최악. 어떻게 최고의 삼성이 왜 중국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한번 영상 잘 들어보니 나올 거예요. 일단 5G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전 세계 5G 그 스마트폰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그 5G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스마트폰 시장. 대단한 시장이죠.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익을. 그래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그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에 따르니까 올 1분기에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700만 대를 이제 출하량을 기록을 했어요. 점유율은 12.5%다. 그리고 4위를 기록해요. 4위를 기록했죠. 글로벌에서는 강한데 삼성이 중국에서는 약한 거죠. 애플 출하량이 이제 4,040만 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예요. 애플은 4천만 대를 팔아먹었는데 점유율도 애플이 29.8%고 절반 수준이고, 중국 제조업체인 오포가 2,150만 대, 비보는 1,940만 대도 밀렸다. 왜냐? 중국 애들이 이제 저가로 때리니까 중저가가 굉장히 강한 애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중국 제품 쓸 수밖에 없어요. 응? 중저가 라인에서는 중국 제품들이 먹혀.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 거죠. 삼성도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삼성도 중저가 라인을 신경을 써야 한다. 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은 지금 삼성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A 시리즈, 뭐 M 시리즈 뭐 나오는 것 같아요. 갤럭시. 그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려는 삼전의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좁은 입지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 수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먹어야 돼. 무조건 중국에서 한 20%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결국 애플이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국 시장을 뚫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 이렇게 뭐 퀵시어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자꾸 삼성한테 이제 삼성 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나? 그러니까 유도를 해야겠죠. 이런 기능들을 자꾸 이제 선보여 가지고 삼성 제품 좋네, 프로그램 좋네 하면서 떡밥을 던져줘야 돼. 그렇게 끌어와야겠죠.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3억대 시장 어떻게 뚫어야 겠습니까, 여러분들? 3억대 시장. 삼성전자 연구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3억대 시장을 어떻게 하면 뺏어올 수 있을까? 여기 20%만 얼마야 도대체? 6천만 대, 6천만 대.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놓쳐버리면은 진짜 내가 볼 때는 깝깝한 겁니다. 깝깝한 거예요. 앞으로 삼성이 좀 뭔가 고도의 전략으로서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도. 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지 앞으로 삼성이 더 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2교시 마치고 이제 3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